10월 21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57명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는 이 가운데 40명이며 비수도권 지역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 신규 환자 발생 수는 급증 상황 없이 2자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방문센터, 방문판매, 콜센터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확실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여전한 상황에서 겨울철 계절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이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올해 초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조기에 종료된 점, 또 남반구의 인플루엔자 유행이 크게 줄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지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발열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 장소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을 통한 계절 독감 유행의 억제,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절차, 항바이러스제의 선제적 투여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1,9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실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로 일시 중단하였던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은 안전성 검증을 마치고 10월 13일부터 재개하였으며 현재 830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 무료 접종 대상인 분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절 독감이 유행하는 징후가 나타나면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선제적으로 투여할 계획입니다. 우선 11월 중순부터 유행주의보 발령이 없어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양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성인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5,000원 수준이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 발열 증상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진단 도구를 11월까지 도입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검사 수요가 증가할 때 선별진료소에 대해 검사 인력과 시설을 추가로 확충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지켜주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먼저 전화나 앱으로 예약을 한 뒤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가능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진료 절차에 대해서는 접수, 대기, 진료의 각 단계별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준 감염 예방 수칙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의료기관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발열 확인과 손 소독을 하고 접수창고에서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직원이 얼굴 가림막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진료 대기 공간에서는 최소 1m 이상 환자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키고 다른 환자들과 최대한 동선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 두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약 16만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종사자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일부터는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폐쇄병 등의 방역 실태를 2주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요양병원 1,476개소, 요양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보호기관 6,124개소, 정신병원, 폐쇄병 등 423개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관리자의 지정 여부와 종사자, 이용자들에 대한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금 더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함께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방역 수칙의 고의적인 위반에 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등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고위험 시설 가운데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을 금지하고 그 이외 11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수가 밀접하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따른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늘부터 2주간의 이러한 방역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기간 동안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 시설뿐만이 아니라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 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 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방역 실천을 위해 각 시설에서의 감염 위험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산업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마스크 생산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재고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10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고 거래 시에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를 폐지합니다. 불과 8개월여 만에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개선된 것은 산업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산업계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입니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